해리포터 시리즈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자 흥행에도 성공한 작품입니다. 지금까지도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시리즈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시상식과는 거의 인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영화 시상식이라고 한다면 매년 3월 무렵 미국 LA에서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리포터 시리즈가 엄청난 인기를 누렸음에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빛을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과 관련된 해리포터 시리즈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은 192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품상, 감독상과 주연과 조연에게 주어지는 상에서부터 의상이나 편집, 촬영, 음악 등 다양한 분야로 총 24개 부문에서 시상이 이뤄지는데요. 이 중에서도 작품상에는 10편의 후보를 선정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5편의 후보를 선정하여 최종 수상자를 시상식 당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미국에서는 흔하게 이 시상식을 오스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시상식의 이름이 오스카였던 것이 아니라 이때 수여되는 트로피의 이름이 오스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식 명칭으로도 오스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과 오스카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여러 차례 아카데미상 후보로 올랐지만 안타깝게도 단 한 번의 수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아카데미상 중에서 해리포터 시리즈는 어떤 부문에 후보로 올랐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작품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2002년에 열린 7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악상, 의상 디자인상, 미술 감독상 총 3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마법사의 돌의 사운드 트랙에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상징적인 음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헤드비그의 테마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영화 음악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존 윌리엄스의 작품이었던 만큼 아카데미 음악상을 못 받은 것이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사실은 상대가 좋지 않았는데 당시 경쟁작은 74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가장 화제작이자 반지의 제왕 시리즈 첫 작품 반지 원정대였습니다. 그리고 음악상 역시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음악을 담당한 하워드 쇼어가 수상했죠. 그렇다면 의상과 미술상은 어땠을까요? 마법사의 돌은 호그와트의 교복을 비롯해서 마법 세계의 신비로운 의상들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의 수상 작품은 더욱 화려한 색감을 자랑하는 뮤지컬 영화 물랑 루즈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작품이죠. 결과적으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한 가지 부문에서도 오스카 수상을 하지 못한 채 다음 작품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두 번째 작품 비밀의 방은 아카데미상 단 한 개의 부문에도 후보에 오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품 아즈카반의 죄수는 2005년 7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다시 한번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음악상과 시각효과상 2개 부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도 수상에 실패했는데 음악상은 네버랜드를 찾아서가 시각효과상은 스파이더맨2가 수상했습니다. 네 번째 작품 불의 잔은 2006년 7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술상 단 한 개의 부문에 후보로 올랐지만 경쟁작은 게이샤의 추억이었습니다. 교토를 배경으로 한 초대형 세트를 재현한 것으로 유명한 작품이죠. 할리우드에서 보기 힘든 신선한 매력을 보여준 작품이었기 때문에 결국 게이샤의 추억이 미술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작품 불사조 기사단은 비밀의 방과 마찬가지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혼혈왕자로 다시 한번 아카데미상에 도전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촬영상 한 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상대가 좋지 않았는데 촬영상을 가져간 것은 아바타였습니다. 다음 작품 죽음의 성물 파트 1은 2011년 83회 시상식에서 미술상과 시각효과상 2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미술감독상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시각효과상은 인셉션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완결편에 해당하는 죽음의 성물 파트 2는 2012년 8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해당하는 영화였는데요. 당시 분위기는 흥행에서도 성공한 작품이자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오스카를 쥐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술상과 시각효과상, 분장상 총 3개 부문에 후보로 오르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마지막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미술상과 시각효과상은 휴고가 가져가고 분장상은 철의 여인이 수상하면서 이로써 해리포터 시리즈는 단 한 번의 오스카도 수상하지 못한 채로 남았습니다. 위로로 삼을 만한 점은 영화계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의 후보로 오른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카데미상 후보로 올랐다는 것은 1년 동안 미국에서 상영된 많은 수의 작품들 중에서 전문가들에게 좋은 인식을 준 작품, 그리고 투표 과정에서 높은 수의 득표를 기록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졌지만 잘 싸웠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해리포터 시리즈와 아카데미상 사이에 있었던 이런 징크스는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가 시작되고 나서 깨지게 되었는데요. 해리포터 세계관의 부활을 알렸던 작품이자 새로운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에 해당하는 신비한 동물사전은 2017년 8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의상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작품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섭외를 잘했다라고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신비한 동물사전의 의상을 맡은 콜린 애트우드는 이미 여러 차례 오스카 후보에 올랐던 디자이너고 실제로도 3번이나 오스카를 수상했던 뛰어난 디자이너입니다. 물론 1920년대 미국인들과 마법사들의 의상을 멋지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명예로운 상을 수상한 것이겠지만 시상식 당시에도 본인이 신비한 동물사전으로 오스카를 수상할 줄은 예상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이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는 동물들을 표현하는 화려한 그래픽 기술이나 영상 효과가 중점이었던 만큼 시각 효과 부문에서 수상할 수 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리포터 시리즈에 출연했던 배우진들은 오스카와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비록 해리포터 시리즈를 통해 수상을 한 적은 없었지만 대부분의 배우들은 이미 오스카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배우들이었습니다. 마법사의 돌과 비밀의 방에서 덤블도어 교장 역을 맡았던 리처드 해리스는 오스카 수상 내역은 없었지만 1963년 욕망의 끝, 1991년 더 필드를 통해 2차례에 걸쳐 나무주연상 후보로 오른 적이 있습니다. 미네르바 맥고나걸 교수 역의 매기 스미스는 1965년 오셀로를 통해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1969년 미스 진 브로디의 전성기라는 작품을 통해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게다가 78년에는 캘리포니아의 5부부라는 작품으로 여우 조연상까지 수상하면서 주연상, 조연상을 모두 섭렵했다고 볼 수 있겠죠. 몰리 위즐리 역의 줄리 월터스는 1983년 영화 리타 길드리기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이 작품을 통해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작품 빌리 엘리엇을 통해 여우 조연상 후보로도 오른 적이 있었죠. 비밀의 방에서 길더로이 로커트 역을 맡았던 케네스 브래너는 배우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감독으로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카데미상 후보로 올랐던 작품이 총 5편이나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감독 데뷔작이었던 1989년작 헨리 5세의 경우 나무주연상과 감독상 부문에 동시에 후보로 이름을 올리는 엄청난 기록을 남겼습니다. 비록 수상은 실패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22년 벨파스트를 통해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케네스 브래너의 전 부인이자 11 트릴로니 교수역을 맡은 엠마 톰슨은 완벽한 멀티플레이어로 여겨집니다. 엠마 톰슨은 1992년 작품 하워즈 엔드를 통해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고 1995년 작품 센스 앤 센서빌러티의 각본을 맡으면서 각본상도 수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스카 역사상 유일한 배우로서의 상과 작가로서의 상을 모두 얻은 인물로 불리게 되죠. 시리우스 블랙 역의 게리 올드만은 명성과 인기에 비하면 오스카와는 인연이 없었던 편입니다. 2011년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라는 작품을 통해 나무주연상 후보로 한 번 올랐던 것을 제외하면 수상 후보로도 언급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팬들은 오스카를 수상하지 못한 사람들 중 최고의 배우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하지만 2017년 다키스트 아워를 통해 드디어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이 타이틀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출중한 연기력의 배우라고 한다면 벨라트릭스 레스트랭 역의 헬레나 보넴 카터도 빠지면 안 되겠죠. 헬레나는 1997년 작품 도브에서 여우주연상 후보로 올랐고 2010년 킹스 스피치를 통해서 여우조연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볼드모트 역을 담당한 레이프 파인스는 분장 때문에 해당 배우의 얼굴도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1994년 쉰들러 리스트를 통해 나무조연상 후보로 1997년 잉글리시 페이션트를 통해 나무주연상 후보로도 선정된 적이 있었던 베테랑 배우입니다.
지팡이 제작자 게릭 올리벤더 역을 맡은 존 허트는 1978년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를 통해 나무 조연상 후보로 1980년 엘리펀트맨을 통해 나무 주연상 후보로도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슬로돈 교수 역을 맡았던 짐 브로드벤트는 2001년 영화 아이리스를 통해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었죠. 희대의 악역 엄브리지 교수 역을 맡은 이멜다 스턴트는 2005년 베라 드레이크를 통해 여우 주연상 후보로 오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외로 해리포터 시리즈에는 잠깐 등장한 단역에 가까운 배우들도 엄청난 이력을 자랑하는데요. 목이 달랑달랑한 닉을 맡았던 존 클리즈는 배우이기도 하지만 코미디언이자 각본가로서도 활동했다고 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1988년 완다라는 물고기라는 작품을 통해 각본상 후보로 오른 적이 있습니다. 아즈카반의 죄수에서 정말 잠깐 등장하는 로즈메르타 부인을 연기한 줄리 크리스티는 전설적인 고전 배우인데요. 1966년 달링을 통해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고 해리포터 시리즈에는 카메오로 잠깐 출연했던 것이라고 하죠. 리타 스키터를 연기한 미란다 리차드스는 1992년 작품 데미지를 통해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오른 적이 있고 1994년 톰과 비브를 통해 여우 주연상 후보에도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배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주연에 해당하는 삼총사를 맡은 배우들이 오스카 후보에 오르거나 수상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희망적인 부분은 이런 징크스도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에서 깨졌다는 것인데요. 신비한 동물사전의 주인공 뉴트 스캐맨더 역을 맡은 에디 레드메이는 2015년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작품을 통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신비한 동물사전 이전부터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였지만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배우이기도 하죠. 아카데미 시상식은 2004년 명작으로 손꼽히는 반지의 제왕 왕의 기한이 작품상, 감독상을 포함해 후보에 올랐던 11개 부문을 싹쓸이한 사례를 제외하고 판타지 장르의 후한 점수를 주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더군다나 해리포터 시리즈는 아동용 영화에 가까운 만큼 아카데미 상과는 인연이 없었던 것이죠. 수상 이력이 해당 작품이나 배우에 대한 모든 가치를 증명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나 배우들이 시상식에서 수상까지 해낸다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해리포터 시리즈와 더불어 조금 씁쓸하기는 해도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까지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해리포터 시리즈와 관련된 이름을 찾는 것은 힘들겠지만 시리즈에 출연했던 배우들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더 많은 작품과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